그 과정에서 또 박 선수가 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아니 그냥 큰 역할 했잖아요 진짜. 예. 전 국민이 다 야 축구 관련해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살펴봐야 되는구나, 이걸 다 알게 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할이죠 사실. 제가 그랬나요? 어떤지 한번 봐줘요. 이건 네. 손해배상인지 아닌지. 네네. 당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당했어요. 아, 당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당하세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잠깐만. 그 몇 년도 유예 기간이 이제 만나줘 컨텐츠의 손수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고요. 스포츠 쪽, 특히 축구 쪽 일도 좀 많이 하고 있고 K리그 팬입니다. 그리고 박주호 선수를 뭐 뒤에서 조용히 혼자 응원하는 네, 그런 입장이었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영광이고요. 이스타 TV의 또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함께 또 뭐 축구 관련된 일을 하면서 힘을 좀 모아서 하면은 축구 팬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우선은 뭐 제가 궁금한 네. 게 좀 많아요. 왜냐면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맞아요. 아니 실제로 지금 이제 녹화하는 게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만 K리그 사건 2개를 맡게 됐어요. 진짜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뭐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네.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K리그의 사건을 2건을 또 맡았어요. 아무튼 재밌네. 시작부터 재밌는데 이거 촬영 없어. 끊고 네. 우리 그냥 이야기만 들을게요. 궁금한 게 선수와 구단 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대충 이게 해결되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예요? 사실 그동안은 선수가 많이 굴복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연맹까지 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수든 구단이든 분쟁 조정해 주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열어야 돼요. 연맹에서 분쟁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협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K리그 연맹에서 분쟁 조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KFA에서 분쟁 조정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법원으로 못 가요. 아예 처음부터 법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맹 협회로 갔으면 법원 못 가라고 해가지고 2번 거쳤는데 불복해가지고 법원으로 가다 다 각하되고 기각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게 안 되거든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분쟁을 가면 진다. 네. 구단이 원하는 대로 된다. 약간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어떤 내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흐름이 이제까지의 사례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선수들 사이끼리도 이미 소문이 되게 빠르게 나와요. 누가 피해보고 있다 이러면은. 팬들의 인기도도 많아지고 관심도 커지고 이런 좋은 분위기니까 구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선진화돼가지고 많이 좀 발전되겠죠? 발전되는 중이기도 하고. 저는 되고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자체도 발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또 박 선수가 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냥 큰 역할 했잖아요 진짜. 전 국민이 다 야 축구 관련해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살펴봐야 되는구나, 이걸 다 알게 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할이죠 사실. 제가 그랬나요? 또 축구를 잘 못하는 선수가 하면은 또 이게 잘 안 듣습니다 이거.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또 이렇게 앞장서 주니까 많이 또 개선이 된 거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K리그 팬으로서. 뭐야 촬영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기 축구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하고. 박주호 선수가 뛰었던 아주 세계 최고 레벨의 축구와 제가 예전에 왜 그러세요? 최고 레벨의 축구와 저희가 했던 그런 그 리그의 축구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즉 축구라는 종목이잖아요. 스포츠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정도면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이 정도면 봐줘야지 뭐 왜 축구 같이 한 사람끼리 왜 이래? 이걸 나누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박 선수가 이렇게 드리블을 하고 오는데 제가 백태클을 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면서 아킬레스건을 팍 찼다. 이런 경우 제가 퇴장을 받았습니다. 레드카드를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와 크로스된 공이 이게 백을 팅팅 튕겨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슛을 하려고 공중에 있는 공을 찼는데 박주호 선수가 이걸 막으려고 머리로요? 실화입니다. 머리로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제가 공을 차면서 제 얼굴까지 찬 거죠. 한쪽 눈, 오른쪽 눈 99% 실명. 조기 축구에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진짜로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구라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 몸싸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몸싸움이 없는 종목과 우리 대법원이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권투, 태권도,
이거는 가격이 이제 주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 경기랑 또는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 투기 종목과 뭐 축구, 농구 같은 이런 경우에는 신체 접촉에서 수반되는 어떤 그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다. 예, 있다. 이거 알고 하는 거다. 네. 알고 하는 거다. 조기 축구도 마찬가지.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선수끼리 서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뭐야?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태클을 한 사람 또는 공을 차다가 상대방을 가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냐, 이거를 판단할 때는 경기의 종류, 위험성, 경기 진행 상황, 경기 규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등등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추상적이죠. 되게 아직까지는. 네네. 공을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얼굴을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 네. 자,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됐습니다.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플레이였다. 그 정도 공이 떠 있을 때 상대방이 머리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예를 들어, 예. 저는 이건 제 그건데. 과거 경험인가요? 네. 예. 볼이 바운드가 되는 상태에서 저는 볼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상대가 이걸로 와서 머리를 쳐서 제가 바로 찢겨갖고 30방을 꼬맸거든요. 30방을? 바로 이제 실려 나갔는데. 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발로 찬 선수에 대한 어떤 파울이 불렸나요? 퇴장. 네. 아까 슬라이딩 백태클 있잖아요. 그거 퇴장 당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의 기준을 레드카드로 봤습니다. 레드카드면 이건 위험하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험한 행동이었다가 네. 되는 거네. 잠깐만. 그 몇 년도 유예 기간이 그럼 레드카드 나오면 다 손해배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K리그 최근에 공중볼 경합할 때 팔꿈치가 좀 이제 예민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건 일부러 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은 맞으면 그냥 세게 맞으면 퇴장 주기도 하고 피나면 퇴장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코 피나면 지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레드카드라고 해서 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가격했다, 공격했다. 굳이 그런 플레이를 안 해도 되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거칠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이건 손해배상인지 아닌지. 네네. 당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당했어요. 당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당하세요? 근데? 내가 약 올렸나?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통태클을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시작하자 1분 만에 바로 뼈 부러졌어요. 발. 골절이요? 골절. 야, 이거는. 근데 얘는 옐로 카드만 받았어. 에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시작하자마자 옐로 카드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비록 퇴장이 아니어도 퇴장을 받아야만 퇴장받은 사건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게 경기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이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냐, 또는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 한 거냐,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이냐, 이걸 기준으로 보거든요.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 했고 실제로 입었다. 또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이다. 이것도 불가피하게 그 플레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판례가 적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골절이라면은 손해배상액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계약 관계에 있는 당시 소속 구단이 그 선수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이제 풋살, 실내 풋살을 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야, 저건 진짜 말도 안 된다. 까고 밟고 막 밀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패싸움처럼 한쪽은 계속 당하고 경기 중이긴 한데 경기 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계속 깠잖아요. 이거 당연히 문제가 돼요. 그거는 경기를 빙자해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비신사적 행동이죠. 사실 K리그에서도 예전에 뭐 경기 중이긴 합니다만 경기와 관계없는 가격들이 좀 있었어요. 뭐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 좀 있잖아요. 따라가서 막 주먹으로 머리 때리고 이런 것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죠. 굳이. 그 야산대 예전에 그 허정무 감독님이 그 못 같은 걸 가지고 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막 핀 예,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핀을 해갖고 찝는다. 예. 근데 진짜로 이게 마라도나 만들려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농담 삼아 이런데 진짜 그런 친구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진짜. 또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 축구 또 이 얘기 좀 흥미롭다 이런 사건들 있어요. 나이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이. 실제로 나이 관련해서도 뭐 유스파, 야파라든지 네. 뭐 이런 선수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10살 가까이 속인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녹화하기 직전에 좀 찾아보니까 그 후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만 아무 일 없던 거예요? 네, 그 후에 보도가 없고 나이를 속였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청소년 때 너무 잘하면 우선은 나이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두라고 미국 아두 선수도 그랬어요. 우리 저 청소년 때 같이 나갔거든요. 그래요? 네. 얘가 근데 17세 때는 근데 우리 19세 때 얘가 17세인데 근데도 잘해요. 근데 얘는 이미 근데 그 전부터 그냥 그 연령대를 그냥 씹어먹었던 친구예요. 근데 성인 돼서부터는 이제 동등해진 이 22살, 23살 되니까 조금 이제 활약을 많이 못했던. 그리고 2018년입니다. 옛날도 아니에요. 이라크 U16 대표팀이 요르단 암만에서 열리는 서아시아 축구연맹 주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바그다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다가 아무리 봐도 나이가 16세가 아닌 거예요. 공항 직원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래서 여권을 압수했어요. 9명을. 야, 너는 좀 이상하다. 도저히 내가 너 16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압수한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나이를 속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라는 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야, 그러면 어떻게 걸렸냐. 아니, 뭐 미성년자라고 속였는데 나중에 SNS 보니까 놀랍게도 투표를 해요. 그 다음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성인이 돼야 투표할 수 있나? 걸렸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쁜 짓이고. 그런데 이라크가 당시에 가짜 신분을 만들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 막 종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찾아가지고 막 죽이니까 신분을 이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 무장 세력이 사실상 통치하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니까 신분증 새로 만들고 위조하고 종교까지도 이제 종파까지도 막 이제 위장을 하고 고향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신분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를 속이면 사실 이게 엄밀히 보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14번 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이를 속이고 이제 나간 거예요. 제가 16세 대회를 나갔는데 18세였다. 2살 줄이고 나갔다. 나이를 속이고 대회 출전하면 그 대회 주최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또 만약에 나이를 속여서 구단위 내에 입단 계약을 합니다. 이거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 사기죄 됩니다. 왜냐하면 속여가지고 그쵸. 기망행위예요. 그리고 구단이 속았어요. 착오죠. 그리고 착오에 의해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과 연봉을 지급을 한 거죠. 이렇게 처분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그리고 선수는 이익을 봤다. 이거는 전형적인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거거든요. 사기죄. 그러면은 그럴 때는 형이 어떻게 돼요? 사실 이게 어렵겠다. 왜냐면 또 미성년자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뭐야? 13살 선수가 혼자 계약을 하나? 아니거든요.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네.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요. 부모가 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도 역시 공범이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사기죄로.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우선은 이게 그냥 이야기로만 계속 듣고 싶긴 하지만 그래서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것만 했는데 그 외에 방송에 못 나가는 얘기들이 이만큼 축구 관련, 스포츠 관련 이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는 좀 덮어두고 변호사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그 스포츠 일을 꽤 많이 합니다만 스포츠 일만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축구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축구 사건만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제가 뭐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들이 또 각자 또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이런 것들 좀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정체성도 있지만 주중에는 변호사, 또 주말에는 K리그 팬. 네, 그래서 저 원정도 가요, 다. 진짜요? 예, 지방까지 원정도 갑니다. 제 고향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내 고장의 이제 팀이니까 우리 동네의 팀이고 이건 뭐 애향심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곳의 팀이니까 나는 여기를 지지한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다.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인천이 고향이니까 인천을 지지해야 된다. 그 멋있는. 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 고문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또 인천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 이유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계약을 해서 계속 갱신이 되고 이런 상황이고 사실 뭐 종신 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원치 않으면 못 하는 거고 또는 제가 안 하겠다라면 그것도 이제 못 하는 겁니다만 꽤 오랜 기간 이제 구단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구단 일을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도와드리는 측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좀 보람되고 또 그런 걸 또 좋아해 주시는 또 인천 팬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뿌듯하고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뭐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문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요? 모든 구단마다 사정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예산도 다르고 또 인원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뭐 다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단에서 어떤 그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근데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구상한 이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좀 봐달라. 구단이 작성해서 보내온 계약서 초안이 있는데 이대로 해도 됩니까? 문제 없습니까? 라든지 이런 구단 운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또 외부에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 또는 뭐 분쟁 이런 것들 사건 사고들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구단에.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단 운영 관련해서 잘 마무리하고 뭐 이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구단 고문 변호사의 공식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선수들이 뭐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좀 뭔가 법률적으로 불리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선수의 가족이 뭐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수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수의 경기력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선수의 멘탈을 좀 강화시키고 축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법률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또 이제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인천 선수들한테만 이런다? 또는 인천만 이런 일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 구단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프로 구단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또 학원 축구팀 또는 유소년 선수와 선수 부모님들한테서도 사건 이래라든지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가 인천 구단, 인천 소속 선수들의 얘기가 아니다. 네, 이거는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고문, 구단 고문 변호사는 금액을 그러면 받아요? 정말 아주 소액을 받습니다. 받긴 받는구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아주 소액을 구단에서도 이제 책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건별로 계산해가지고 일반 대기업에 의뢰하는 걸로 치면은 엄청 비싸요. 구체적으로 이제 좀 큰 사건을 맡기게 되면은 그땐 또 이제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만. 근데 저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축구인이고 그 축구 선수로서 그냥 감사하다. 아니 왜냐면 진짜로 또 이번 기회에 또 인천 구단에게 감사드릴 게 있는데 또 구단 변호사라고 주차 카드를 또 주셔가지고. 원래 근데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축구장에서 주차 진짜 큰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서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럼요. 근데 오랫동안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바로 구단 변호사 바로 줘. 다 해줘. 이건 아니라고 봐요. 또 이렇게 봐주시니까 더 감사해요. 저는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존중을 하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더 감사하고 감동이고 영광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면? 구단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요? 그냥 축구장에서 축구만 보면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선수가 저렇게 움직였어야지. 왜 이 선수가 나왔어? 저 선수가 나와야지. 그때 후반 25분에 패스를 한 번만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건데. 또 화도 나지만 경기장에서 경기만 보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단의 운영을 알게 되는 순간 뭐 요만큼 아는 거지만 순수하게 축구 팬으로서의 저의 생활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거를 못 즐기겠는 거예요. 대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요만큼 알게 돼서 그래도 내 역량을 발휘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서 요만큼을 좀 바꿔보는, 요만큼을 개선해보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도 있지만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구단이나 선수나 아니면 뭐 모기업이나 또는 뭐 협회나 연맹이나 다 누구는 절대 선이고 절대 악이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스포츠 전문 변호사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네.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했던 경험이 스포츠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후에 그 변호사님 만났죠. 네. 일하다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스포츠 사건은 별로 없더라고요. 스포츠 사건만 기다려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 스포츠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 전문 변호사의 의미부터 한국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스포츠 사건만 하는 거는 스포츠 전문이라기보다 스포츠 전담 변호사라고 해야 돼요. 스포츠 사건을 많이 본다고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사건 더 잘하는 변호사를 스포츠 전문 변호사라고 불러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맞겠네요. 네네. 한국에 있는 한국 변호사가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스포츠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스포츠 전문을 표방하면 오히려 먹고 살 길이 막힙니다.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모든 사건을 형사면 형사, 민사면 민사, 가사면 가사 다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인의 사건을 맡아서 스포츠계로 들어올 수 있게 돼야지. 난 스포츠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축구로서 선수 축구로서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는 딱 입장에서 축구만. 일단 작년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강등을 당했고 근데 처음 강등 당할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사냐 인천 팬으로서 인천이 강등 당했으면 내 인생도 강등된 거다. 이거는 제 인생과 제 삶의 강등입니다. 근데 어쨌든 팬 입장에서 볼 때는 강등은 됐지만 구단의 연속성이 있다. 선수가 확 다 바뀌면 굉장히 좀 맥 빠지거든요. 맞아요. 또 개막전 경남전 고전 끝에 그래도 이겼고, 그렇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경기도 수원 삼성과의 경기도 역시 여러 해프닝 끝에 이겼고,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그 성남 탄천 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같은 결과를 아니까 또 이게 거짓말 같은 막판 역전패를 당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구나 이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K리그2의 어떤 그 상위권으로 점쳐지는 그 몇몇 팀 중에 인천은 무조건 속한다. 네, 목표를 조금 이야기해주면서. 네. 축구와 관련된 소송에서 지지 않고 다 이기는 거. 이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 프로축구 연맹이라든지 뭐 축구협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견을 물어보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변호사로서 계속해서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개인적인 목표, 업무로서의 목표고요. 그리고 또 팬으로서의 목표는 K리그 지금 굉장히 중흥기잖아요. 네. 인천에 더 많은 팬들이 왔으면 좋겠다. 함께 경기장에서 호흡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오늘 감사한 얘기 많이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